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아시아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가 함께 존재한다. 그 러시아의 동쪽 끝은 한반도와 이어져 있고 동쪽 해안을 따라 늘어선 도시를 연해주 또는 극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연해주의 중심 도시 하바롭스크의 도심 한복판. 그런데 거기서 한 조선 여인의 얼굴이 발견된다. 근대 인류 역사의 대사건, 러시아 혁명이 한창이던 1917년 극동 소비에트 외무위원장, 하바롭스크 당 서기장, 한인사회주의당 장시자.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 그런데 그는 김씨 성을 가진 조선 사람, 바로 조선의 여자였다. (1910년) 일본의 강점으로 식민지가 된 조선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낳았다. 그들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 김좌진 장군, 안중근 열사 등 그들은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한국 근대사는 그렇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알렉산드라 김의 이름을 독립기념관에서 발견했다. 독립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기관지. 거기에 자유정신으로는 대한여자의 고문관이었고 해방경쟁, 이건 이제 독립투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는 대한여자의 사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그런 여자. 진실된 자유를 위하여 죽지 않을 사람은 이 김알렉산드라의 그 전기를 읽지 말라. 읽을 자격도 없다.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상해 독립신문은 3회에 걸쳐 알렉산드라 김을 특집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본인 역시 독립운동가로 동시대를 살았던 듀바보라는 필명의 계봉우 선생. 그는 이 특집 기사에서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김 알렉산드라, 그녀는 자유를 위하여 나고 자유를 위하여 일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 그녀와 동시대를 살았던 혁명동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인섭 선생은 자신의 회고록에 그녀의 추모글을 남겼다. 알렉산드라 김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선 일본뿐만 아니라 미영불 제국주의를 모두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우리가 그녀를 미처 알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김 알렉산드라가 그동안 우리 학계라든가 일반 학계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1945년 이후에 남과 북이 서로 갈라졌다고 하는 점, 남북 분단이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 알렉산드라가 활동했던 주요한 근거지가 활동 무대가 러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회와는 서로 교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992년 소련 붕괴 전까지는 역시 우리가 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죠. 우리에겐 잊혀졌던 여인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스탄케비치. 격동의 세월에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불꽃 같은 여자. 그녀는 누구인가? 한인들에게는 해산미로 불리던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가 가진 유일하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다.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혁명탑이 말해주듯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혁명 당시 극동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20세기가 시작된 1910년대까지 러시아는 황제가 정치를 하던 전제국가였다. 그러나 1918년부터 러시아에는 더 이상 황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러시아 혁명의 결과물이었다. 황제가 정치를 하던 제정 러시아의 국민들은 모두 소작농이었으며 노예와 다름없었다.
거기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때 레닌이 등장했다. 레닌은 일하는 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고 그의 연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러시아 혁명은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 9,000km가 넘는 동쪽 끝 블라디보스톡까지 옮겨왔다. 그렇게 러시아 혁명은 시작됐다. 그 격동의 현장,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기록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스탄케비치가 있었다. 구소련의 국가 원수 깔리니는 그녀를 영웅이라 했고 러시아 역사는 그녀를 위대한 여성혁명가로 기록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에 조선인 마을이 처음 생겨난 것은 1874년. 5가구 25명의 조선인들에 의해 블라디보스톡 한인 이주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초기 한인 이주민 1세대 중에는 1860년대 말 고향 함경북도를 떠나 러시아로 이주한 알렉산드라 김의 부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1세대들은 부두 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 도시의 하층민을 이루고 있었다. 1909년에 이르러 개청리에는 2만 명의 한인들이 이주해 있었다. 국내에 처음으로 알렉산드라를 소개한 사람은 극동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박환 교수로 2002년 2월 그는 취재팀과 동행했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개청리 거리에 지금 남아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는 이 거리에 지금 저쪽으로 보시면은 저 좌측에 건물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2층 건물이 바로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보여주는 유일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1905년을 전후해서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학교를 다니고 민족의식을 형성할 시기에 살았던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블라디보스톡 개청리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청리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한인은 없었다.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톡에서 살았다고 알려진 그녀의 흔적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극동 문서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시 140년간의 방대한 문서 자료와 구소련 시절 연해주의 극비 문서가 보관돼 있는 극동 문서 보관소. 그러나 알렉산드라 김의 개인 기록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극동 지역 역사학자로 이곳 문서보관소의 소장인 또르포프 박사의 도움으로 알렉산드라 김의 기록은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르포프 소장이 찾아낸 그녀의 기록은 알렉산드라 김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살았던 시절 관공서에 등록된 그녀의 흔적이었다. 9월 6일 날 рождается следующий сын Вячеслав. 둘째 아들 차남인데 그것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녀의 사생활로 그녀가 폴란드계 러시아인 마르크 스탄게비치와 결혼했다는 혼인 사실, 그리고 아들 3명에 대한 출생 기록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민스크 Марк Иосифович Станкевич, римско-католического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и законная жена его 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그리고 또르포프 박사는 1959년에 출판된 책 한 권을 보여줬다. 그 속에는 러시아 혁명 당시 외무위원장 시절의 사진 한 장과 그녀의 성격이 묘사돼 있었다. По воспоминаниям, значит, вот опять же участников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 она себя вела очень мужественно, ей предлагали, то есть, уйти из этого вагона смерти, так как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она кореянка, и вроде бы с русскими ее ничего не связывало, но он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алась и вместе вот со своими товарищами была расстреляна. 혁명에 가담하기 전 알렉산드라 김은 블라디보스톡시에서 여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중국어 전문 중학교로 변해 있지만 그녀가 학교를 다녔다는 1902년경
블라디보스톡시의 여학교는 이곳이 유일했다. А сейчас мы посмотрим. Здесь есть мемориальная доска. 도르포프 박사는 알렉산드라 김이 여학교를 다녔다면 이 학교밖에 없다고 확신했고 기록이 분명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다. 지금 찾기 힘들다요. У нас одно время стенды были прямо в коридорах, ну потом это убрали все это. 그녀에 관한 흔적은 학교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모스크바의 혁명의 기운은 서서히 동쪽으로 옮겨오고 있었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블라디보스톡에 찾아들고 있었다. 조선의 성을 가진 그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은 거길 가능성이 높네. 그런데 한번 거기 뭐 스넬리코프카 쪽에 그 근처겠네. 스넬리코프카 지금 다 구역 상하니까 꼬르코프카에서 꼬르코프카. 거기도 한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드라 김이 태어난 고향 시넬리니코프는 산 하나를 넘으면 바로 중국 만주로 이어지던 곳으로 우스리스크시에 속해 있었다. раньше тут корейцы жили, да? Жили тут корейцы, жили. 한국인들이 여기 살았군요. корейцы много жили раньше. Много, до да. революции еще. Фазенды были там у них. 집 тут 많이 있었고. Фазенды были вот там. еще дальше, да? Да, вот дальше, здесь, да? недалеко, да. 달래고. Ну, возле речки так оно. 강 있는데 어디 이렇게 강 주변을 따라서 Они рисом занимались. Рис, да, там поля были рисовые. У них, 벼농사를 да, 주는군요. вот с речки брали воду, там у них канавы, и до сих пор канавы там сохраняются. Вот, они рисом занимались. 우스리스크시 곳곳에는 한인들이 개척한 크고 작은 많은 마을들이 있었고 러시아인들은 한인들을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었다. 뭐 찾으셨어요? 아니 맷돌. 아 맷돌이에요? 이 구멍 있잖아. 맷돌 4개. Это 까미? 네. 돌이라는 거죠? 됐다. еще. 됐다. Это колонка. Это колонка. Корейский? Нет. Русский? Это корейский. 이 아이들은 한인을 본 적이 없지만 아직 러시아 우스리스크에는 농사를 짓던 한인들의 흔적이 떡살무늬 맷돌로 남아 있었다. 쌈니. 조선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부터였다. 이때 이주민은 농업 이민으로 함경도에 불어닥친 대기근이 원인이었다. 알렉산드라 김의 아버지 김두서 역시 함경북도 경흥에서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이주했으며 우스리스크시의 시넬리니코프에 정착했다. 초기 러시아 이주민들은 농민들이었다. 농사지을 땅을 찾아 러시아로 이주한 이들은 황무지를 개간해 농토를 만들거나 러시아인의 소작농이 됐는데 1869년에는 그 수가 10,000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 1910년 노동이민에 이어 항일운동가들의 정치 망명까지 합해져 러시아 이주민의 수는 5만 명으로 급증한다. 우스리스크시는 연해주에서 가장 많은 농업 이민자가 살던 곳이었다. А тут что, у вас совхоз было, да? Да. Еще одно возьмем, что ли? Никого не будем брать. Кладбище идем, да? Да, да, да. 아 그리고 거기 있을 텐데. Корховку, вот здесь, до этой деревни, где вы заезжали в деревню,
И туда идет дорога на ту маленькую деревню, что подсобкой стоит. Там поднимаешься и на ту верхнюю трассу. Ну я знаю, я ездил там. 알렉산드라 김이 태어나고 자라난 한인 이주민 마을은 이미 흔적조차 없었다. 그나마 무덤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방은 차가운 흰눈이 덮여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이주 일대 네, 그렇습니다. 쭉 있는데요. 이쪽 산들을 배경으로 해서 1918년에 일본군이 시베리아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을들의 주민들은 때로는 독립군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독립군의 그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여기서 1885년에 출생을 했고 또 그 1910년을 전후해서 이 지역에서 또 성장을 했고 여기서 또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었기 때문에 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만주와 러시아 즉 국경지대인 바로 이곳에서 항일 투쟁을 했던 많은 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조선 독립운동의 중심지인 만주가 산 너머에 있었고 산속에는 빨치산들이 있었다. 어린 알렉산드라 김에게 조국은 그렇게 처음 다가왔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문명은 남는다. 오스리스크 시장에는 한인들의 자취가 역력하게 남아있었다. 알렉산드라 Петровна Станкевич? Ну, я училась, 10 классов закончила. 학교에서 배우셨어요?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에 대해서? 그럼 그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에 대해서? Нет. 생각 없기만 해. 그냥. Ну, так вроде. Нет, ничего не смогу рассказать. 한번 학교 다닐 때 배우시긴 했고요.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탄게비치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지요. 보지는 못했지요. 예. 한인 마을이 사라지듯 우스리스크시 그녀의 고향에서 알렉산드라 김의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우스리스크시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한인 이주민의 역사는 사라져버린 것일까? 알렉산드라 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를 횡단해야 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의 알마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행기로 무려 9시간. 한인 이주민들은 무슨 이유로 이 먼 곳까지 한꺼번에 모두 이주를 한 것일까? 알마티시가 있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국가가 된 것은 1991년의 일이었다. 한인들이 이곳까지 이주한 것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 때문이었다. 일제치하의 조선인들이 일본 첩자 노릇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유였다. 명령에 불복하는 지식인들은 숙청당하고 농민들은 기차 화물칸에 실려 짐승처럼 호송됐다. 시베리아 벌판을 기차로 한 달이 넘게 달리는 동안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갔고 가족들은 흩어졌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도착한 곳은 황무지와 다름없는 허허벌판.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았다. 알렉산드라 김의 후손들 역시 이곳으로 강제 이주됐다. 러시아 역사를 전공한 김주환 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과정에 동행했다.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요. 주소를 옛날 주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아들이 있어 그거를 갖고 가봐야 이제 거의 소용이 없지 않나 싶어요. 바나다 그 전화했는데 그 회장님이 있거든요. 그 그린 협회 회장님이 있는데요. 그냥 그 회장님이 모른다고 했는데요. 얘기했어요. 그 오가시르게 후손자요. 예, 단기 후손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러시아 쪽으로 먼저. 그러나 알렉산드라 김의 후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네. Ну это я не знаю же про Станкевича.
Это именно история, откуда мы знаем. Если честно, да. Просто слышали по истории. Да. Да, и помнят, и если так она вдохновляла людей, это беспримерный подвиг, конечно. То, что она как революционер, подпольщица. 알렉산드라 김의 후손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1918년 그녀와 함께 한인사회당을 창설한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의 후손이 알마티 시내에 살고 있었다. Я с 10 часов вас стою, жду. Там на улице. 그녀는 이동휘 선생의 손녀였다. А нету. 1995년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은 이동휘 선생은 조선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레닌의 접견을 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독립운동가다.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던 이동휘 선생의 유품 중에서 알렉산드라 김의 자료가 남아있었다. 일본 첩자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혀있던 이동휘 선생을 그녀가 구해주었다는 것이다. Советы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через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билась освобождения Ли Донхи из тюрьмы, что это не японский этот самый, он патриот Кореи. Ли Донхи обязан Александре Петровне своим освобождением и своей жизнью. Ли Донхи обязан. А ее саму, Александру Петровну, расстреляли вот эти белогвардейцы на берегу, какая там утес Индиодимеса, ее расстреляли. Да. Это такая патриотка, про нее ни книги нету, ни большой фотографии нету. Когда сходин, стул за тези руки, сходин пяки опти. А надо ее вот восстановить нам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А наши историки не берутся. Вот если только Южная Коре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зьмется. 알렉산드라 김은 이곳 한인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인물이었다. 극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곳 카자흐스탄에 이주된 뒤에도 그녀의 얘기를 남겼다. 지금은 고려일보로 바뀌었지만 구소련 시절 레닌 기치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던 신문에 그녀에 대한 특집 기사가 연재돼 있었다. 첫 조선 여성 혁명가라는 제목 아래 신문 기사는 그녀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인간적인 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극작가 우가이가 남긴 알렉산드라 김에 대한 희곡은 러시아의 한인들에게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김 알렉산드라 소수민족의 대표자고 하니까 물론 그런 점 있지만 그러나 역사상으로 봐서 특히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여자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그 형편으로 봐서는 조국을 위한다는 건 여기 반드시 볼시비크들과 이렇게 손을 잡아야 그 일제를 반대해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었거든. 혁명 투사로서 그 여자만큼 그 비중이 높은 사람이 우리 고려인들 중에는 없습니다. 러시아 극동의 우수리스크에서 태어난 그녀는 10살이 되면서 중국의 하얼빈으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 김두서가 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공사 현장 통역 일을 맡으면서 했다. 노동자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던 이때의 경험은 이후 그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고 통역을 하던 아버지는 그들의 대변자였다. 공동체 삶,
노동자 합숙소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았고 그런 것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인적인 삶보다는 어떤 공동체적인 질서에 대해서 순응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혁명을 지켜본 알렉산드라가 자연히 사회주의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알렉산드라 김은 하얼빈의 노동자들과 사춘기를 보내고 17살이 된다. 그리고 그녀는 폴란드계 러시아인 스탄케비치와 그해 결혼한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첫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을 두었지만 1914년 그녀는 집을 나왔다. 당시 그녀의 심정에 대해 함께 활동했던 이인섭 선생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무래도 김 알렉산드는 당시의 여성 소설뿐만 아니라 당시 한인으로 조선인으로 볼 때도 상당히 선진적인 급진적인 사상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갔던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종래의 전통적인 그런 가정관계,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여성으로서 결혼을 하면은 그럼 남편에게 충실하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고 그런 말하면 구태의연한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녀에게 결혼은 낯선 길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죽음을 받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녀는 하얼빈역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공사 현장에서 죽음의 위협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랄산맥 벌목장의 수천의 노동자들이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Я люблю тебя, но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ла считаю превыше, чем семейные. Оставляю 2 детей на ваше воспитание. Прошу их воспитать достойными. 우랄의 노동자들에게 가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극동에서 출발한 기차는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질러 2달 동안 밤낮 없이 달려야 겨우 베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길은 알렉산드라 김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여성은 러시아 혁명 당시 극동을 움직여낸 한인 최초의 여성 혁명가가 되어 돌아온다. 그녀가 베름에 도착했을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러시아는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갔고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는 극동의 조선인이나 중국의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알렉산드라 김이 우랄에 도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노동자들을 대신해 러시아 관리로부터 임금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중국어와 러시아어, 조선어가 가능했던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без та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к она, обойтись было, наверное, просто невозможно, поскольку много было тогда рабочих и работниц приглашено с юга и востока страны, из Китая, из Кореи. Их здесь было очень немало. И общаться нужно было, естественно,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был. Поэтому деятельность ее, конечно, была и в этом смысле чрезвычайно ценной. 아직도 극동에서 우랄의 베름 지방까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닷새를 꼬박 달려야 하는 머나먼 길이다. 베름시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알렉산드라 김이 활동했던 당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던 공장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단지 곳곳에 보이는 오래된 나무집들과 버려진 목재들만이 과거 이곳이 벌목지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 전부 톱밥이거든요. 이게 톱밥이니까 이 지역에 커다란 그 나무 공장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죠. 이게 전부 톱밥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는 보통 이제 러시안들이 집을 질 때 여기 흙으로 갖다 채우는데 이 톱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대단히 큰 그 나무 공장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이거로 증명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알렉산드라 김은 우랄에서 3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베름의 벌목장과 예카제린부르크시를 왕복해야 했다. 그녀가 예카제린부르크를 왕복하게 된 것은 우랄 지역 혁명 지도부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Екатеринбург находится в Азии, а Пермь находится в Европе. Поэтому Ким Станкевич, так как она работала и в Перми, и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очень часто пересекала границу между Европой и Азией.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ее революционная работа охватывала очень больш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частями света. 알렉산드라 김이 베름과 예카제린부르크를 왕복하면서 활동했다는 것은 그녀가 공식적으로 당의 지도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우랄 지역 혁명 지도부가 있었던 이곳은 공업단지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우세한 도시였다. 지금도 이곳은 예친을 비롯한 많은 정치 사상가가 배출되고 있어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혁명 당시 이곳으로 유배당에 처형된 것 역시 이 도시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은 니콜라이 2세로 상징되는 전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결국 니콜라이 2세가 예카제린부르크에서 처형됨으로써 러시아의 전제주의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러시아는 레닌에 의한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된다. 예카제린부르크시는 러시아 혁명 후부터 지난 10년 전까지 스베르들로프시로 불리워졌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다. 그는 레닌, 트로츠키와 더불어 러시아 혁명의 3대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러시아 혁명 당시 알렉산드라 김이 우랄 지역의 노동자 동맹을 만들어낼 때 그녀는 스베르들로프의 지도를 받게 된다. 1917년 여름 우랄 지역에 온 지 3년 만에 그녀는 다시 극동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3년 전 우랄에 도착했을 때의 알렉산드라 김이 아니었다. 스베르들로프는 그녀에게 극동지역 외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게 된다. И думал о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зможно, он вспомнил, если был знаком, что есть такая кореянка, большевичка,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встречался и мог дать распоряжение делегатам,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ли туда, о том, чтобы вот у вас есть такая грамотная и так далее, женщина, направьте ее на ее родину, туда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там кадров недостаточно, может быть. Нить, дальше вы сами будете все устанавливать, что-то знаете, что-то многое вот в Хабаровске особенно, а такж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музее, в архиве, вот от этого историка и от других краеведов можете узнать. 러시아 혁명 지도부는 왜 그녀를 극동지역으로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과연 무슨 임무를 맡은 것일까? 알렉산드라 김이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것은 1917년 9월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이었다. 그녀가 외무위원장으로 일할 때 극동연해주는 외국 간섭군의 침투로 러시아 내전이 한창이었다. 러시아 내전은 외국 간섭군을 포함한 반혁명군 세력과 레닌을 중심으로 한 혁명군 간의 전쟁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외국 간섭군은 러시아 황실을 복원시킨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극동 연해주를 침략했다. 거기에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도 포함돼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군에게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고 심지어는 돌을 매달아 산채로 강물에 사람을 던지기도 했다. 한때 하발롭스크 사람들은 알렉산드라 김 역시 그렇게 아무르강에 던져져 죽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르강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Гражданку России. Естественно, вот ее участие в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оно уже очень символич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аверное, в том, что именно этот факт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революция в России, она была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а. А революция в России была не только для россиян. Именно через вот Александру Петровну, ее товарищей, через вот т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революционной борьб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менно через них вот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связь корейской революции,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ла. 하바롭스크시에서 알렉산드라 김은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 여자가 혁명의 상징이 된 것은 그녀의 활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러시아 혁명이 각각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그것이 러시아 혁명의 정신이라고 믿었다. 극동지역 외무위원장이던 그녀는 하바롭스크를 혁명의 도시로 만들어냈다. 극동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혁명가들이 그녀가 있는 하바롭스크로 모여들었다. 그라스노쇼코프, 초대 소비에트 위원장인 게라시모프, 그리고 포프코 등은 모두 그녀와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다. 그녀는 극동의 중심 인물이 됐고 조선 독립운동과 이어진다. 1918년 4월 28일 알렉산드라 김은 이동휘, 이인섭 등과 한인사회당을 결성한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한 일본군을 상대로 반전운동을 벌였고 호소문을 뿌렸다. Товарищи солдаты, вы разлучены от семьи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ы не должны проливать свою кровь за богатых.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вас родом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то есть угнетенные классы. Собственными руками свергните власть эксплуататоров и добейтесь счастливой жизни. Товарищи солдаты, направьте свои ружья против самураев и офицеров. 한인사회당의 반전운동의 성과로 25명의 일본군 병사가 동요하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 한인사회당의 활동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한인들이라는 책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들이 조선 독립을 위한 혁명군을 모집했다고 기록돼 있다. 수교가 되자마자 러시아를 방문한 박환 교수는 하바롭스크에서 알렉산드라 김의 얼굴이 새겨진 이곳을 발견했다. 구소련 정부가 혁명 50주년을 맞아 그녀의 얼굴을 새겨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념패에는 하바롭스크시 위원회 회원, 볼셰비키당 외무인민위원, 소비에트 당서기장이었던 알렉산드라 김 스탄케비치가 이곳에서 진모를 봤다고 기념패를 남겨뒀다. 그러나 그녀를 기념해 보존되던 당시 건물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볼셰비키 당사로 쓰이던 이 건물은 이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극동 중앙은행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제 다시는 그 기념패를 이곳에서 보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바롭스크는 알렉산드라 김이 여성혁명가로서 가장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던 곳. 그녀의 기록들은 지역박물관에 보관돼 있었다.
러시아 한인 빨치산 깃발은 이곳이 조선 독립운동가들의 투쟁 지역이었음을 말해주는 자료다. 지역 박물관에는 알렉산드라 김에 관한 자료들이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다. 알렉산드라 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80여 년 전의 빛바랜 사진들이었다. 한 여성 혁명가의 마지막 기록은 그렇게 5장의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를 기억해줄 후손들 역시 사진 속에서는 있지만 그들을 만날 길은 없다. Полная выписка о том, что Станкевич находилась в списке коммунистов Хабаров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сстрелянных калмыком. 그것은 그녀의 사망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확고한 의식이 있는 혁명가라는 기록과 함께 그녀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르강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칼로 얼굴과 가슴이 난도질 당한 후 총살돼 죽음의 골짜기에 묻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바롭스크 주재 일본 영사였던 다쿠치는 그녀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며 사망 증명서를 요구했다. 그녀는 그만큼 당시 일본을 위협하던 존재였다. 아, 그리고 거기 있을 텐데 그 하바롭스크 시내 지도에 내가 깜빡 내려요? 네. 알렉산드라 김은 아무르 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 박물관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그녀는 이곳 죽음의 계곡에서 칼로 난자당한 뒤 총살당해 죽었으며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걸작, 죽음의 걸작이라고 명칭을. 그리고 이곳을 그러네요. 오브라곰 스메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해서 여기서 묻혔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냥 죽음의 골짜기. 여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우조스 언덕에서 이렇게 총을 맞고 죽고 거기에 이제 시신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이념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지나치게 좀 미화되고 묘사된 러시아말로 하면 심볼리치스키 하나의 어떤 상징적으로 미화시키기 위해서 33살의 나이에 그녀는 죽음을 맞았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르강의 전설처럼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지금 이 눈 덮인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밝혀졌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아무리 미화돼도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불꽃처럼 살다간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전설은 그래서 아직 아무르강에 남아있다. 러시아의 고려인들에게는 그녀에 대한 전설이 또 한 가지 있다. 우조스 언덕에서 처형당하기 전 그녀가 8발자국을 걸어가면서 조선 팔도의 이름을 하나씩 읊조렸다는 것이다. 고려인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고려인들에게 조국으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체포된 것은 1918년 9월이었다. 반혁명군인 백위군을 피해 아무르강을 따라 배로 이동하던 중 그녀는 체포됐다. 그녀를 체포한 것은 반혁명군인 백위군 사령관 깔무코프였다. 당시 그는 잔혹하기로 이름나 있었다. 체포된 알렉산드라 김은 죽음의 열차에 실려 감옥으로 이송됐다. 감옥으로 옮겨진 그녀를 고문하던 반혁명군은
그녀를 회유했다. 그러나 그녀는 의연히 맞섰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Учитывая, что вы женщина, мы можем помочь вам. Только чистосердечное признание спасет вашу жизнь. Вы говорите, что я женщина и прощаете меня, но это будет оскорблен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меня, но для каждой женщины на земле. Все больше женщин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наряду с мужчинами в этой благородной борьбе. 알렉산드라 김. 그녀는 그렇게 한 명의 여성 혁명가로 33살의 삶을 마감했다. 사람은 죽고 시대는 변한다.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레닌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조국 러시아에서도 추앙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의 젊은이들에게 레닌은 죽어버린 신화로 남아있다. 구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러시아 혁명은 다시 구질서가 되어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시대는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 시대, 아무것도 자유롭지 않았던 시대, 알렉산드라 김은 자유를 위해 나고 자유를 위하여 일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었다. 그녀는 여성으로 용기 있고 그녀는 조국을 위해 투쟁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진실했다. 인간이 죽고 시대가 변해도 알렉산드라 김, 그녀가 아직 아름다운 이유다.